집중 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저녁에 있을 만찬 말씀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으로 원내 지도부 추경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의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6분, 그다음에 간사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제 격려하는 자리고 또 통상 이맘때 했다고 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이제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패싱한 게 아니냐. 또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기를 앞두고 뭐 집안 단속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집안 단속하는 거겠죠. 국정감사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근데 참 남의 당 일이지만 참 볼썽사납네요. 원내 지도부 국감 앞두고 이제 원내 지도부 원내대표를 필두로 불러서 뭐 저녁을 한다고 그러는데 대표를 당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표 아니에요. 대표를 쏙 빼고 한다. 지난번 새로 선출된 이제 한 대표하고 새로 선출된 뭐 하여튼 지난번 만찬 때요. 대통령이 초청해서 당 지도부 만찬. 당 지도부 만찬. 그때도 뭐 이제 나중에들 얘기가 대통령과 대표가 뭐 전혀 무슨 교감이 있거나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는 따로 좀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 하는데 그냥 다 이렇게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나오면서 또 정무수석한테 독대 자리 좀 해달라. 아직까지 전혀 응답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원내 지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원외이기 때문에 쏙 빼놨는 거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참 볼썽사납다. 근데 난 이 근저에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 이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특검 쌍특검이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도 그랬었고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가지고는 제3자 추천 특검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대 때 한 대표 그때 한 후보 얘기인데 대표에 되고 나서 그런 제3자 추천 특검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통령하고 한 대표 사이에는 가장 핵심적인 지금 걸림돌이 김 여사 문제 같아요. 이게 참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꼬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근저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등 이제 특검법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를테면 원내였어도 보통 빠지나요? 이런 모임에서 국정감사를 앞둔 의례적인 모임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국정감사 앞두고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모은 식사 같습니다. 사실 민주당보다도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국민의힘당이 투톱 시스템 원내대표의 권한이 훨씬 큽니다. 민주당보다도. 예를 들면 민주당은 정책의장이 선출직이 아니지만 국민의힘당은 정책의장이 원내대표와 같이 투톱 그러니까 같이 메이트로서 팀메이트로서 같이 이제 선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국정감사 앞두고 원내 지도부를 모아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같이 했더라면 이런 문제도 논란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근저에는 두 사람 사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당연히 원내대표 위주의 만찬마저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당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언론이나 또 정치권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남 제가 지난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다익선입니다. 많이 만나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할 말 있다면 할 말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지는 뭐 질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을 또 촉발시킬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 녹취 파일 파문인데요. 최초에는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한 그 녹취 파일이 이제 초기에는 일종의 이제 공천 개입 그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제 파문이 컸었는데 이번에 나온 건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화에서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감찰을 지시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은 아직 뭐 당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감찰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파문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게 국민의힘 지난 7월이었죠. 전당대회. 예. 7월 23일? 예. 예. 그 기간에도 왜 김건희 여사가 그 한동훈 당시 후보,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그게 이제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여러 차례 주고받고 한 게 이제, 그게, 드러나서. 예. 아주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나왔던,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전대기간에, 이번에 또 나온 거는 전대기간에 한동훈 후보를 공격을 하라는 거, 이제 뒤에서 말하자면, 지금 뉘앙스는 그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뒤에서 작용을 한 것 아니냐. 지금 최종,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과거의 전력, 논문 조작 등등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잡음이 생기고 하니까 자기는 안 사람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 해서 사실상 대국민 해명, 사과 회견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2년여 대통령 되고 나서 전혀 지켜지지 않잖아요. 이게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건 많이 뗀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어디선가 뭔가 역할을 하려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불거지는 거겠죠. 이건 참 지금 정권 중반기인데 꼭 정권 말기 현상 같고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아마 제 예측에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이런 추세라면. 이번에 제기된 공격사주 의혹, 일각에서 개인의 일탈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원이기 때문에 당에서 감찰을 벌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표현이 공격사주라는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쓰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정신 나간 행위지요. 지금 서울의 소리란 방송 또 해당 서울의 소리 관계자가 지난번 채목 사건을 공작을 지휘했던 그런 바로 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전화를 직접 걸어서 무엇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정신 나갔다.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년 가까이 5시간 반 통화. 그러니까요.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사주를 받았는지 개인적 일탈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공명심 때문에 또 본인의 허장성세 때문에 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또 의혹을 감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조직적인 사주가 있었느냐 아니면 개인의 일탈이냐 그거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질 일인 것 같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허법하고 지역 화폐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빠르면 모레 재의결 절차에 바로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예상이 되시는지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참에 김건희 여사가 좀 사과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한계를 중심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전국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들리는 얘기가 보도도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검찰 선배인가 누구한테
그 선배란 분이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말하자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무슨 입장 표명, 뭐 사과라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돼,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 선배한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제 보도를 봤어요. 예. 그러니까 한간에는 시중에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 그 권력 서열 1위가 이게 김건희 여사고 2위가 대통령 아니냐, 뭐 누구는 뭐 영부인 거기서 말을 따가지고 윤 대통령이 영부남 아니냐, 예. 사실상 권력자는 김건희 여사 아니냐, 뭐 예. 그런 얘기들까지 떠도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대통령과 그 부인 사이가 뭐 저야 뭐 그 안방 사정을 모르겠지만 이렇다면 사과 끌어내기가 썩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이게 사과 얘기를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 대통령과 그 한 대표 관계나 이런 걸 봐도 그게 썩 뭐 수용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과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줬습니다. 네. 예. 안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사과가 뭐 쉽지는 않겠지요. 지금까지 상황에서 사실 가장 바람직하게 했던 것은 정권 초기에 대통령 영부인이 김 여사가 입장 표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또 지금이라도 입장 표명, 사과를 떠나서 입장 표명을 했으면 하는 많은 그 보수 쪽 그 인사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 이제 지금 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또 했거든요. 지금 예. 오늘 했는데 네, 대통령 제가가 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또 이제 제 의결을 할 것 같아요. 네, 표결을 하죠. 그럼 이제 뭐 부결될 것 같습니다만은 참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전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안을 했던 대법원장이 검사 임명권을 특별검사 임명권을 추천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법안을 합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야당 위주로 추천하는 그런 법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건 저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밀고 힘자랑하다가 결국은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계속 악순환 과정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올리면 대통령이 부결시키고 그러면 이러면 국정이 마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비정상적인 악순환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는 않겠지만요. 예, 언제쯤 그런 상황으로 좀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마디로 정치 실종 상황이죠. 상황인 거죠. 예. 자,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지난번에 발의가 됐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문 절차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당사자는 이제 나오지 않았고 이화영 부지사가 구치소에서 이제 수감 중인데 오늘 이제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이제 허위 진술을 이제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그런 이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상현 검사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 오늘 여당에서는 야당이 피고인의 변호사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뭐 썩 기대하기 뭐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근데 제가 지금 당적이 민주당이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이런 지적을 하는 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즉, 검사 4명 좀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에서 지금, 내놨죠. 4명 맞죠?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뭐 이재명 대표 등,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사를 하는 검사들을 그렇게 찍어서 4명을 탄핵을 하게 돼. 이거 사실은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사하는 검사 탄핵하자 이거는 참 전례가 없는 일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도 썩 그렇게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저는 뭐 요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복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건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많은 검사들이 탄핵을 태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은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인정입니다. 두 번째가 제도적 절제입니다. 여기서 제도적 절제라는 이야기는 자기가 제도적으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권한 행사를 절제하는 속에 민주주의가 규범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행태는 제도적 절제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하는 걸 보면은 난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들이 지난 수십 년간 쌓은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끼리 암묵적으로 묵인해온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 탄핵권이라는 것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탄핵권이 국회에 있다고 해서 모든 판사, 검사, 공무원들 행사를 한다? 그럼 대한민국 행정권 마비되는 겁니다. 국회가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검사 탄핵을 한다? 그리고 그 검사도 자기 당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제도적 절제에 어긋난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지금 민주당은 풀리지 않은 그냥 고삐가 제어 장치가 없는 마차와 같습니다. 철도와 같습니다. 이걸 빨리 멈춰주는 것이 민주주의한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처사입니다. 제도적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좀 짧게 엊그제 나왔던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3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0일이죠.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한 걸로 해서 2년이 구형이 됐고 11월에 잇따라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 향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뭐 유무죄야 뭐 사법부 전적으로 사법부 권한이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11월 15일이 선거법 선고고 25일이 아마 위증교사 선고 1심이지만 열흘 간격으로 구형했고 열흘 간격으로 선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15일, 25일이었는데 아마도 둘 중에 하나거나 아니면 두 개 다거나 뭐 유죄가 나올 경우 뭐 1심이지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고 당 안팎으로.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뻔히 보이죠. 뭐 지금 이미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원내외 병행투쟁할 겁니다. 원내에서는 이제 지금 그 김 여사 또 최상병 특검 계속 하여튼 세게 밀어붙일 거고 그다음에 원외는 장외투쟁 하겠죠. 군중 동원해서 각 지역위원회 다 동원해가지고 뭐 많이 해본 그런 일들 아니에요. 원내외 병행투쟁할 거는 매우 시끄러울 겁니다. 매우. 원내의 병행투쟁이 예상된다. 결국 그런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탄핵 투쟁에 나설 겁니다. 탄핵을 덮겠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속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간극, 권력의 균열, 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차기를 도전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전국이 상당히 좀 날 그러죠. 시끄러울 거예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